봅시다. 200 뭐 별로 안 어렵긴 한데 245번 한번 풀어볼까요? 현재 A가 B로부터 받는 전기의 크기는 F다. 서로 다른 전하니까 인력이겠죠, 그렇죠? A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F, B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F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기억 B에 작용하는 건 마이너스 맞고요. 이건 A의 전하량을 2배 했어. 마이너스 2Q로 바꾸면 그럼 어떻게 돼요? 분자가 어쨌든 크기가 2배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크게 2배 되는 게 맞고요. 이게 B를 P로 옮기면 분모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니까 분모가 4분의 1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수는 4배가 돼야 되죠. 4F 기억님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별거 어렵지 않죠. 다음 넘어가서 248번 한번 해볼까요? 248번 쿨롱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고민 잘 한번 해보시고. 오랜만에 푸니까 좀 약간 생소할 수는 있어요. 오랜만에 풀면 또 되게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위에 있는 5줄의 지문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 뭐라고? 크기는 전화량의 크기는 모두 같다. 맞아요. 요 말인 것 같아. 왜냐면 가랑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위에 있는 건 사실 다 그려져 있잖아. 근데 안 그려져 있는 애가 제일 중요한 정보가 되거든. 그러면 A랑 B랑 C 전화량의 크기가 뭐 똑같으니까 다 그냥 뭐 Q라고 해볼게. 그러면 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C가 왼쪽 방향으로 힘 받았어요. 그러면 A는 모르겠는데 B는 C를 어떻게 한 걸까요? 가령 B가 C를 밀었다고 쳐봐. 이거 돼, 안 돼? B랑 C랑 같은 부호라고 쳐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 A보다 B가 무조건 세니까 B가 밀었으면 무조건 밀렸어야 되지. 그치? A는 모르겠거든? 근데 어쨌든 B랑 C는 서로 인력이었던 거야. B, C가 부호가 다르구나 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나에서 한번 볼까요? 나에서 A가 당겨졌잖아요. 그쵸? 만약에 B가 A를 밀었으면 A가 당겨질 수 있었을까? 그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B랑 A와
B가 부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A는 주어졌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그럼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고 C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B는 음전화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니은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겠냐? 이거 될까 안 될까? B랑 C랑 서로 다른 크기의 힘을 주겠지. 그러니까 두 개 더했을 때 0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 주는 게 B가 A한테 주는 힘이랑 C가 A한테 주는 힘인데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더해서 0 되는 건 불가능하지. 니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라는 거는 가에서 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전하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것 같아. A는 플러스 Q고 그다음에 C는 플러스 Q니까 얘는 거리가 4인데 4라고 할게요. 4분의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 그다음 B 같은 경우는 거리가 D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왼쪽으로 1분의 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는 마이너스 F다.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마이너스 F인 거예요. 근데 나에서 B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보면 얘는 거리가 얼마예요? 왼쪽으로 작용하겠죠? 왼쪽으로 4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죠? 플러스 1이구나. 1분의 1이구나. 얘는 플러스 4분의 3이네. 그러니까 크기가 F보다 작다가 아니라 F와 같았다. 기억하고 1번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주요했던 말은 전하량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모두 같아진 순간, 그러니까 이게 3채 문제면, 그러니까 문제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가 3개잖아요. A가 받는 전기력은 2개의 합이야. B도 2개의 합이지. 그치? 이 상황에서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 버리니까 누가 이기고 질 거냐는 거리가 가까운 애가 무조건 이기고 거리가 먼 애가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 애는 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에서 C가 당겨졌다는 얘기는 A는 모르겠어. 가만 놓고 보면 A는 몰라. 근데 C를 B가 당겼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나에서는 나만 놓고 보면 C는 모르겠거든? 근데 B가 A를 당겼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정보. B랑 C가 서로 다르다. A랑 B가 다르다. 그래서 A가 플러스니까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부호 결정하고 전하량 크기가 Q라고 줬다면 부호 결정되는 순간 다 끝난 거야. 거리가 다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1번 보면 될 것 같고 좋은 문제였어요.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데 249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작용하는 전기력이 모두 0이다라는 말이죠. 그쵸? 이 조건을 이제 능동적으로 활용하면 뭐 사실 사이즈가 바로 나오긴 하지. 뭐 별거 없죠? 상이라고 하자면 진짜 별거 없어. A가 플러스잖아요. 근데 B가 받는 힘이 0이야. 그럼 A랑 C랑 부호 같아야 돼요. 거리가 몇 배 멀어요? A랑 B는 D인데 1이니까 2배 멀잖아요. 그럼 전하량은 플러스 4Q가 돼야 돼. C는. 그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A가 전기력 0이잖아요. 그죠? B랑 C랑 보면 B랑 C는 부호가 달라야 돼요. 맞죠? 마이너스다. 근데 B의 거리가 AB 거리가 D고 AC 거리가 3D잖아. 분모가 9배 큰데 같으려면 분자도 9배 커야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분의 4Q여야 됩니다.
B는 마이너스 9분의 4Q, C는 플러스 4Q.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만약에 0, 0, 0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풀마풀 아니면 마풀마밖에 없어요. A, B, C가 이렇게 있어. 똑같은 거잖아. A, B, C가 있어. 근데 세전화가 받는 힘이 다 0이래. 그러면 풀마풀 아니면 마풀마 이거밖에 안 됩니다. 풀풀풀 이건 불가능하지. 그치? 마마마도 불가능해서 결국 풀마풀, 마풀마 이거밖에 없어. 뭐 풀마마도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풀마풀, 마풀마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A를 플러스로 줬기 때문에 풀마풀 고정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호를 좀 간단하게 바로 정하는 것도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바로 보이긴 했잖아요. 그지? 외워놓지 않아도 당연하긴 해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250번 요거까지만 좀 해볼게. 요런 느낌이다. 요런 패턴이다. 우리 감을 한번 잡아보자. 뭐 부호 판정들을 일단 가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B에 작용한 전기료 0이래. 그럼 A랑 C 부호 같음. A, C 부호 동일 확인했죠? 그 다음에 A가 4라고 하면 4Q라고 하면 C는 이제 Q가 되겠네. 뭐 이거는 됐잖아. 근데 AC가 풀풀인지 AC가 마마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좀? 그럼 부호 판정이 될 것 같은데? 나를 가지고 하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가에선 B가 받는 전기력이 0이었는데 A랑 C랑 서로 부호가 같아요. 둘 다 밀고 있거나 둘 다 당기고 있거든? 가에서 나로 바뀌었을 때 A가 B한테 주는 힘은 어떨까요? 그냥 그대로 있겠지. 그쵸? 근데 C가 B한테 주는 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약해진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황은 누가 이긴 걸까요? A가 이긴 거야? C가 이긴 거야? A가 이긴 거지. A가 B 뭐 한 거예요? 밀었어요. 그래서 A는 플러스, B도 플러스, C도 플러스. 풀풀풀이구나. 기억은 맞다. 확인될 것 같아. 괜찮을까요? 다시 되게 중요한 논리거든. 처음에 가에서는 비겼잖아. 비겼죠? 그치? 근데 C가 조금 도망갔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누가 이길까 이제? 그러면 A가 이기는 거지. 다시 A랑 C랑 비교서 0이었다. 근데 C가 살짝 멀어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약해졌겠죠. 그래서 A가 이긴 거야. 그래서 A가 B를 민 거죠. C도 B를 밀고 있는 거예요. 양전하다. 그 다음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나 상황 보면
얘네가 풀풀풀이라서 이제 A랑 C의 그 전기력 방향 자명하거든요. C는 둘 다 청력 오른쪽, A는 둘 다 청력 왼쪽이잖아요. 그쵸? 근데 B가 받는 힘은 오른쪽이죠. 근데 이게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일까? 0이죠. 우리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가 받는 힘은 B가 A한테 준 힘, 뭐 C가 A한테 준 힘, 이거 6개 다 더하면 0일 거잖아 어차피. 뭔지 알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A가 받는 힘이 세다. 그렇겠지 뭐. A가 받는 힘 더하기 B가 받는 힘 더하기 C가 받는 힘이 0일 거라서 A가 받는 힘만 혼자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이 제일 크겠다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럼 디귿은 귀찮은데 진짜 계산을 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가에서는 플러스 4Q, C는 플러스 Q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X라고 하자. XQ라고 할게요. 그래서 QQQ를 일단 떼보자. 귀찮으니까 QQQ 떼볼게. 그래서 가에서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9분의 4 더하기 1분의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에서는 16분의 4 더하기 4분의 X가 되는데 요거의 3배다. 그럼 얘는 여기 4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9분의 4 더하기 X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X의 3배다. 이렇게 돼서 좀 짜증나지만 4분의 1 X는 4분의 3 빼기 9분의 4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X는 어제 믿을 수 없다. 3 빼기 맞나요? 9분의 16이니까 이러네요. 이거 너무했다. 5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데 나 이 계산이 싫더라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전기장으로 왔는데 전기장이 전기력이랑 문제 패턴이 똑같은데요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뭔가 하나 추가돼. 25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대해서 뭐 전기력이랑 연결하는 게 F는 QE였잖아요. 그죠? 전기장이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바꿔 말하면 전기력도 당연히 0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전기력이 0이다 이거잖아 똑같이. 그쵸? 그러면은 A랑 B랑은 서로 같은 종류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얘가 Q라고 하면 얘는 4Q여야 돼요. 뭐 부호는 판정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뭐라 했어? 4D에서 전기장 방향은 요 방향이네. 전기장은 어떻게 된다 했어?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었지. 그치? 그래서 B랑 A 중에 B가 세잖아. 그럼 A가 만드는 전위는 전기장을 신경 쓰지 마세요. B가 만드는 전기장을 보면 B가 전위가 만약에 낮은 음전하였다 치면 전기장 방향 어느 방향일까? 이 방향이겠지. 그죠? 근데 아니잖아. 그럼 얘는 높은 B가 양전하고 A도 양전하겠구나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전화량 크기는 B가 A 몇 배예요? 4배다. 니은 아니고 니은 들어간 거 다 하면 뭐 기억 맞으니까 답 4번이겠네. 이게 항상 어쨌든 간에 근데 ED에서 어떻게 될까? 자, 둘 중에 A랑 B 중에 누가 효과가 더 세요? B가 더 가깝고 전화는 크잖아. 그러니까 B의 효과예요.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방향. 양전화에서 멀어지는 방향. 전위가 낮아지는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 디귿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느낌. 비슷한 거 하나만 더 해보자. 254번 풀어볼게요. 생각보다 전기장 이쪽이 조금 아리까리하거든. 연습을 좀 더 해야 돼요. 안 한 지 거의 몇 달이니? 한 달이 좀 넘어가니까.
자, A와 B 사이에 전기장의 영인 지점이 있겠어요? A가 만드는 전기장은 오른쪽, B가 만드는 전기장도 오른쪽이라서 얘네들은 영인 지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영인 지점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전기력의 영인 지점이거든. 그래서 부호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전기력의 영인 지점이 안 생깁니다. 기억 틀렸고요. X는 ED에서 전기장 방향이 방금 확인한 것처럼 오른쪽 방향 플러스 X 방향이고, 그다음 전기장의 세기는 D랑 ED랑 어떨까요? 서로 대칭일 겁니다.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요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대칭. 그래서 2분의 3D에서 가장 약할 거야. 또 알아두면 좋아. 대칭이니까. 그래야겠죠? U자 형태. 여기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전기력이 똑같아. 전기력 그래프죠. 뭐만 하나 빼놓은 거야? 얘 대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기력은 언제 발생하냐면 여기다가 C라는 대상을 놓는 순간 C가 받는 전기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F는 C의 전하량 QC 곱하기 전기장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력 그래프예요. 본질적으로 전기력 그래프에 C의 전하량을 나눠 놓은 거지. 그러니까 2는 전기장 그래프는 Q분의 F야. 그래서 대상 전하의 전하량으로 나눠준 거야. 전기력을. 그래서 그 개형 자체는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닮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로로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혹은 뭐 부호가 반대가 되면 이제 반대로 뒤집지. 그죠? 어쨌든 생긴 개형 자체는 똑같아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다.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답은 1번. 이 정도 페이지 벗어나 보고 다음 한번 보자. 뭐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259번 한번 해볼까요? 259번 뭐 비슷한 유형들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음으로 좀 넘어갈 것 같고. 전기장이 0이다라는 건 전기력도 0입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그 방향으로 돌려서 생각해도 또 좀 힌트가 많이 되고, 전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주게 되면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아지는 방향이죠. 아주 좋습니다. 문제. 그래서 좋아요. 0이 되는 포인트가 어딘지를 좀 여기였다 이렇게 보면 좀 알 수 있는 게, 이제 A랑 B랑은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Q라고 하면 이 전하량은 이제 그거의 부호가 반대인 4Q가 4Q가 아니라 16Q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B가 A보다 크다. 뭐 D것은 일단 맞는 거가 확인이 되었어요. 그죠? B가 A보다 크다. 그 다음에 A랑 C랑은 어때요? 서로 부호가 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Q고 얘가 이제 4Q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X는 ED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누가 이길까요? C가 이기겠지. C가 이김. A는 반대 방향으로 주고 있지만 C가 이긴 거고, C는 그래서 전기장을 이쪽 방향으로, C가 플러스 전화였고 A도 플러스였다. 풀이니까 얘는 망했죠. 틀렸고. 그래서 가의 X는 ED에서 플러스가 왼쪽에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방향 플러스 X 방향이 되겠죠. 플러스 전화에서 마이너스 전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 될 겁니다. 이게 답은 2번. 이런 느낌. 별건 없었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위와 전위차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다음 페이지 61번 한번 풀어볼까요? 별건 아닌데 한번 풀어볼까?
B에서가 더 큰 거. 자, 전기력의 크기 어떨까요? 더 크죠? 그죠? 맞지? 전기력의 크기 어떨까요? 크죠? 맞아요. 어떨까요? 더 높아지죠. 맞아요. 답 5번이야. 별거 아니지? 밑에 있는 262번은 똑같이 생겼잖아, 거의. 똑같지가 않지.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왜 시키는 건지 알겠어요? 우리 이거 뭐라 그랬어? 무슨 전기장? 균일한 전기장에는 뭐라고? 전기장이 상수이라고, 상수.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F는 Q2잖아요. 그쵸? 전기장이 뭐예요? 상수기 때문에 F도 상수예요. 그래서 크기가 같습니다. 동일. 전기장의 색이 동일하다고 얘기했고요. 전위는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야. 왜?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잖아.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아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B 쪽이 높은 쪽에 가깝죠. A 쪽이 낮은 쪽에 가까워서 전위는 높아진다. 답은 2번 이렇게. 그래서 261번과 262번이 뭐가 다른 걸 의미하는 건지. 261번은 점전화 주변이에요. 점전화 주변은 절대로 균일하지 않아요. 전기장이.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판 주변일 거야. 이런 평행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평행판, 두 금속판, 대전된 전하량의 크기에 갖고 부호가 반대여야 되고요. 이렇게 평행한 금속판이어야 되고 그 사이에는 균일한 전기장, 상수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거. 다음 옆에 있는 264번? 뭐 별건 없는데 그냥 개념상 해야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별건 진짜 없다. 자, 기억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습니까? 균일이다. 똑같다. 와, 이거 배터리가 나가서 잠깐만. 충전기 꽂으면 됩니다. 균일 똑같다. 전위는 어디가 더 플러스에 가까워요? A. A가 높다.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전하를 B에서 C까지. 자, 전기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이 방향인 거고. 그치? 근데 이동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수직하네? 그럼 1이 0이다. 니은 답은 4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자. 이건 뭐 안 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페이지에 이건 했고 69번 내볼까요? 상이라지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거리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는 A한테 가깝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랑 B 사이의 어떤 중점보다 P는 왼쪽에 있고 A 쪽에 가깝고 Q는 B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이 약간 애매하지만 P에서 0이다. 사실 뭐 이런 단서가 필요하진 않네 보니까. 자, A 주변의 전위가 높죠? 그쵸? A는 플러스 전화예요. 근데 A랑 B 사이의 P점에서 전기력이 0이라는 거잖아. B는 무슨 전화예요? 플러스 전화예요. 그럼 얘는 B랑 A랑 둘 중에 누가 더 세요? B가 더 세지. 그러니까 A가 P한테 더 가깝다는 그림으로
이거 이제 믿어주자 이거는, 그치? 그래서 얘는 전화량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이게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말은 없는데 그렇게 믿어야겠지? 명확하게 그게 말의 표현은 없는데 그게. P에서 전기장이 없으니까. 응. 근데 B가 더 사실 가까운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는데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에 A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믿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딱 나도 시켜놓고 보니까 그게 아쉬움이 있네. 어차피 B는 양전화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볼게. 어쨌든 내신에서 이러면 따져야 된다. 내신에서 내가 이거 나왔는데 내가 틀렸어. 그럼 따져야 되는 거야. 맞았으면 안 따져도 되고. 디귿 Q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그럼 얘는 어느 방향이야? 얘가 Q가 어쨌든 B가 더 세잖아. 근데 더 가깝잖아. 그러면 B의 방향이고 B는 왼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X 방향. 니은 디귿 답은 4번. 문제가 좀 이슈가 있었네. 270번까지 해보자. 전위는 뭐라 그랬어요? 단위 양전화가 가지는 정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했다. 음전하면 반대 뒤집어 놓으시면 되고요. 양전하면 이거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자, 1번과 2번. 자, 1번에선 전위가 어떻게 돼요? 전위가 감소해 낮아져요. 그럼 낮아지는 방향, 전기장 방향은 우측 방향이다. 그죠? 2번에서는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이 방향이죠. 1과 2에서 전기장 방향 반대다. 자, D랑 3D 한번 볼게요. 자, D랑 3D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위치 에너지 증가했는데? 위치 에너지 증가했잖아. 운동에서 감소했지 않았을까?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D에서가 3D에서보다 크다. 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양전하잖아요. 그치? 봐봐. 그럼 전기력 방향 어느 방향이야? 운동 방향 반대. 느려졌겠죠? 그렇게 똑같다 해. 그치? D에서가 3보다 크다. 3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이때 전위차 얼마야? EV가 2 곱하기 이동거리 T. 그래서 이는 D분의 EV입니다. 기억하면 1번. 이런 느낌으로. 괜찮? 전위차가 얼마야? EV잖아. 그래서 전위차 EV는 2 곱하기 D. 이렇게. 그래서 이는 D분의 EV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자, 이 정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뒤에 있는 저항의 연결 요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 전기에너지와 소비전력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ohm의 법칙 뭐였어? V는 IR인데 이제 원래 형태는 I는 R분의 V야. 그러니까 우리 F는 M에 해도 원래 형태는 A는 M분의 F거든. 근데 이게 이제 그 분수꼴보다 그냥 곱셈꼴이 보기 편하잖아. 거속시 이게 편하잖아. 그래서 I는 R분의 V를 V는 IR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는 뭐에 비례하냐? 전압에 비례합니다. 이 전압이 뭐였지? 전위 차였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크게 되면 전류가 더 시원하게 잘 흐르게 되고, 그다음에 R 저항이죠. 저항이 크게 되면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 시간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단위 뭐라고? 분모에 갖다 박는 거야. 단위가 나오면. 그래서 시간 T분의 Q가 요게 이제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 암페어라는 단위가 사실은 뭐냐면, 암페어는 세컨드분의 쿨롱이 되죠. 그 다음에 전압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항 먼저 가자.
저항, 얘는 전기 회로에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다. 이때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우리 저항은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장애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지나가기 더 빡세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장애물이 이렇게 넓어진다고 생각해봐. 지나가기 어때요? 좋잖아. 좁을 때는 지나가기 힘든데 넓어지면 지나가기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얘는 단위가 옴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전압, 얘는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원인이고 뭐예요? 전위차였었어요. 우리 직전에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전위차는 뭐야?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정확히 말하면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이고요. 그 차이가 전위차였다. 그래서 전위차가 크게 되면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많이 받게 돼. 그래서 전하가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전위차가 크게 되면 전류도 클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이때 단위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가 V는 Q분의 W였던 거 기억나요? 그쵸? 단위가 어떻게 됐었어? 쿨롱분의 줄이 되겠지. 그치? 이게 볼트야. 쿨롱분의 줄이 볼트거든. 봐봐. 얘는 쿨롱분의 줄이에요. 암페어가 뭐였어? 초분의 세컨드분의 쿨롱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때 위에 정리해 놓으면 I 전류 곱하기 전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초분의 쿨롱 암페어에다가 뭘 곱하게 되냐? 쿨롱분의 줄을 곱하게 돼요. 뭐 어떻게 될까? 그치. 초분의 줄 퍼 세컨드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 1초에 수송되는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요게 소비 전력 P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와트라고 불렀었어. 기억나? 와트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P는 IV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전류의 단위랑 전압의 단위를 곱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력이 나오게 돼. 그래서 P는 그냥 IV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옴의 법칙.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걸린 전압에 비례합니다. 그죠?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값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I는 R분의 V인데 분수가 킹 받으니까 V는 IR로 우리 더 외우죠. 우리 A는 N분의 F인데 F는 MA를 하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V는 IR을 더 많이 쓰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I는 R분의 V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소비 전력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소비 전력 어떻게 계산했어요? P는 IV였다. P는 IV. 그래서 단위는 W라 쓰고 와트고요. 와트는 줄 퍼 세컨드다. 이 줄 퍼 세컨드라는 단위가 암페어 곱하기 볼트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에 그냥 전압을 곱하면 전력이 나오네. 소비 전력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P는 IV고요. 근데 이제 IV인데 우리가 이제 회로에 따라 전류가 자명한 회로도 있고 전압이 자명한 회로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직렬인지 병렬인지에 따라 전류를 쓰는 게 편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을 쓰는 게 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 IV에다 뭘 한 거야 그냥? IV에다가 V는 IR을 넣어서 바꾼 거야. 그렇죠? I제곱 R이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전압을 사용하지 않고 풀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은 I는 R분의 V로 치환한 거지. 그래서 R분의 V제곱 둘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소비 전력은 그래서 초당 1초당 단위 시간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체 사용된 전기 에너지는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요? 시간을 곱하면 돼요.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소비 전력을 주고 10초야. 그러면 와트에다가 10와트래. 그러면 10와트에 10초 곱하면 100줄이에요. 그냥 이런 느낌. 가령 2암페어에 5볼트래요. 뭐 좀 신기하긴 한데 왜 몇 와트야? 10와트예요. 몇 초? 10초야. 10와트 곱하기 10초 하면 어떻게 돼? 100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 줄줄줄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전력량이죠. 우리 중학교 때 있었던 거 와트시 기억나? 와트시. 왜냐면 1시간 이러면 3600초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그냥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했어요. 그래서 와트시, 와트시.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시간당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는 똑같은 건데 얘는 그냥 초 단위로 계산하면 전기 에너지. 10초 이렇게 곱했으면 전기 에너지고 1시간 곱했으면 그냥 와트시 전력량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중요한 건 얘예요. 여기다. 얘다. 연결,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었는데요. 우리 완자교재에서는 이렇게 한 페이지로 쭉 정리를 했었잖아요. 자, 직렬에서 뭐가 동일하지? 전류가 동일하니? 전압이 동일하니? 전류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은 나뉘고 합쳐져요. 나님, 합쳐짐. 그래서 직렬에서는 전류가 한 줄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일자벽 연결돼 있을 때 도로에 자동차가 5개가 이렇게 지나가다 치자. 그리고 5개가 나왔대. 그러면 여기 몇 개 지나간 거야? 이거 아닐 수가 없죠. 요게 직렬에서 전류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근데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면 얘가 5개가 지나간다 쳐? 5개 나오겠죠. 그치? 여기에 5개 지나간 거야? 아닐 수도 있어. 가령 여기 막 3개 지나갔어. 그럼 여기 몇 개 지나간 거야?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병렬이 되면 전류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직렬에서는 뭐가 동일하냐? 전류가 동일하다. 전류가 동일하고요. 병렬에서 전류가 나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직렬에서는 전압이 나뉘고 합쳐진다. 그래서 전체 전압이 부분 전압에 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동일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입니다. 그래서 V는 V1 더하기 V2인데 IR 합성, 합성 저항은 I1, R1 더하기 I2, R2인데 이게 어때요? 똑같잖아. 그치? IR1 더하기 IR2로 바꿀 수 있다. 전체 전류랑 부분 전류가 어차피 똑같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 합성 저항은 그냥 두 저항의 합이 됩니다. 덧셈이 됩니다.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것이 우리 직렬로 저항을 더하잖아요. 저항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저항은 커질 겁니다. 그쵸? 2m짜리 저항이랑 2m짜리 장애물이랑 3m짜리 장애물 더하면 5m짜리 장애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더하는 거예요. 2옴이랑 3옴 더하면 2옴도 뚫어야 되고 3옴도 뚫어야 되는 5옴짜리가 되는 거야. 그쵸? 병렬로 가면 그 얘기가 달라진다. 저항의 병렬 연결 때 우리 장애물이 이게 어떻게 됐어? 자, 2개가 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넓어진 셈이에요.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를 풀 때 자, 2문제를 다 풀어야 정답입니다 이러면 하나라도 틀리면 오답이잖아. 병렬로 치면 2문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서 푸세요 하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워? 둘 다 풀어야 정답입니다랑 둘 중에 한 문제라도 맞으면 정답입니다 하면 어떤 게 더 쉽지? 하나라도. 그치? 병렬이 되면 둘 중에 한 길만 지나가면 되니까 실제적인 저항값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저항을 이어붙였는데 병렬은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다음 병렬에서 뭐가 똑같아요? 전압이 동일합니다. 병렬인 부분에 전압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병렬 부분이에요. 병렬 부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회로가 복잡해서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럼 전압이 어디가 동일한 거냐면 전체 전압 뭐 V가 있다 쳐봐. 그러면 V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다 V가 되는 건 아니죠. 여기는 뭐 V1이고 여기가 똑같이 V1이고 여기는 V2고 여기가 똑같이 V2죠. 전체 전압은 V1 더하기 V2가 V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의 병렬 연결 이렇게 이제 병렬이 또 직렬로 연결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 병렬로 연결된 부분에서는 전압이 같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나뉘고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때 병렬로만 연결돼 있으면 전원의 전압이랑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 전압 동일. 그다음 전체 전류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 I는 R분의 V잖아요. 그래서 전체 저항 분의 전체 전압 V는 1번 저항분의 1번 전압 2번 저항분의 2번 전압인데 뭐가 똑같았어요? 전압이 똑같았었네 어차피. 그래서 얘는 V로 나눠주면 R 합성분의 1은 R1 더하기 R2.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역수덧셈입니다. 역수덧셈이에요. 우리 이제 그거 있잖아.
E는 HF에서 진동수는 덧셈이었잖아. 근데 파장은 뭐였어요? 역수 덧셈이었거든. 어? 아 이거 있잖아. 이거 F 이거랑 여기서 치자. 이렇게 보면 여기 F1이고 여기 F2였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돼? F3는 F1 더하기 F2였잖아. 그치? 파장은 어땠어? 람다 1이고 람다 2면 람다 3면 람다 3 분의 1은 람다 1 분의 1 더하기 람다 2 분의 1이었지.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직렬에선 저항이 역수 그냥 덧셈이고요. 병렬에선 역수 덧셈이에요. 자, 그래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고 이때 각 저항의 소비 전력은 우리가 R분의 V제곱으로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저항값에 반비례합니다. 저항값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가 적게 들어가거든 어차피. 그러면 저항값이 막 엄청나게 커요. 전류가 안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얘는 전력이 없는 거야. 안 써요 전기 에너지를. 그래서 각 저항의 소비 전력은 저항값에 반비례한다. 근데 직렬에서는 어땠었냐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세가 같으니까 뭐로 할 거야? P를 I 제곱 R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지. 왜냐면 직렬에서 전류가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I 제곱 R로 계산하면 그냥 R1 대 R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항이 클수록 소비 전력이 크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 저항이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그러면 어디서 더 많은 에너지 소모되냐? 저항이 큰 데에서. 자, 시험 문제 두 문제가 있어. 그럼 두 문제 다 푸세요 하면 쉬운 문제 있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어디서 더 많이 애들이 힘들까? 더 많이 애들이 욕을 할까? 어려운 문제에서 욕을 하겠지, 그치? 근데 병렬로 있다 쳐봐. 쉬운 문제 하나 있고 어려운 문제 있어요. 애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까 안 풀까? 안 풀 거잖아,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애들이 어려운 문제에서 고생하는 양은 더 적은 거지. 안 푸니까. 쉬운 문제로 가고 어려운 문제를 안 푸니까. 뭐 말인지 이해됐어? 직렬로 돼 있으면 쉬운 문제나 개꿀로 하면서 푸는데 어려운 문제 너무 힘들잖아. 직렬로 돼 있을 때는 저항값이 클수록 소비 전력이 커요. 근데 병렬로 돼 있을 때는 저항값이 클수록 소비 전력은 작아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요 챕터의 내용은 요게 전부 다예요. 요게 다야. 예. 멀티탭 병렬이죠. 자, 병렬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병렬로 연결 많이 하면 할수록 합성 저항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지. 감소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 전체 소비 전력이 그냥 한무 증가하는 거야. 그냥 멀티탭에 하나 꽂을 때 뭐 1W야, 2W, 3W, 4W 이런 식으로 무한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에 흘러가는 전류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각 콘센트에 흘러가는 전류량은 똑같아요. 근데 멀티탭도 요게 있잖아. 요 멀티탭에 여기 있잖아. 들어오는 여기에 전류가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하나 킬 때 각 콘센트에 걸리는 전류는 똑같거든. 각 콘센트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하나 옆에 거 키면 콘센트의 멀티탭의 전체의 전류는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전체 전력도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허용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병렬이 위험하죠. 이런 느낌. 근데 직렬이었으면 저항이 추가되면 전류값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치? 근데 병렬에서는 저항이 추가가 되면 전체 전류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뒤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지금 못 풀어 시간상 풀어주기 어려운데 한번 끝까지 한번 풀어보고 송구는 안 들어가잖아 여기. 그러면 송구 굳이 안 풀어봐도 되고 풀어볼 필요 없다. 너네는 안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럼 세훈이는 풀어오고 여기까지 풀어오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